안녕하세요. 혜연이학원의 김기용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홍콩 시티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솔 학생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콩 시티대학교 어느 학과에 재학 중이신가요? 저는 마케팅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그런 다른 비즈니스 관련 학과를 이제 세컨 메이저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공이 마케팅, 그리고 두 번째 전공이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럼 소리 학생은 고등학교를 필리핀에서 나왔다고요? 네, 필리핀에서 홈스쿨링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따로 공부를 SAT도 공부하고 IELTS 준비하면서 이제 홍콩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혹시 AP도 했었나요? AP는 안 하고 고등학교 이제 홈스쿨링 GPA 성적이랑 IELTS 점수랑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SAT를 또 따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이제 홍콩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SAT 최종 점수가 몇 점? 대략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한 13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1300점인데. 네, 그게 높진 않았어요. 홍콩 대학교들이 SAT 점수를 많이 안 보는 걸 그 당시에 많이 안 봤었어요. 서울 학생 들어갈 때는 많이 안 봤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GPA가 워낙 좋아서 GPA로 커버가 됐던 것 GPA가 같아요. 좀 좋았어요. 홍콩 시티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이유 있을까요? 홍콩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 홍콩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뭐 이공계 계열은 좀 관심이 없었고 좀 비즈니스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홍콩이 다 아시다시피 또 비즈니스 허브이기도 했고 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상주에 있다 보니까 폭이 좀 넓어진다는 그런 기회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보다도 외국계 기업이 또 많다 보니까 좀 오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케팅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케팅 전공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점수를 맞춰서 온 것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관광하는 부분에 대한 좀 것에 대해서 좀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옷도 예전에는 좀 몸을 보호하거나 좀 추위를 피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입었다면 지금은 좀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툴로 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마케팅도 사람들이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솔학생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행사에서 주로 하는 그런 광고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다른 마케팅도 정말 재밌고 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광고가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고 광고로서도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또 새로운 그런 방향이나 좀 퍼셉션을 제안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광고 쪽이 가장 매력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난 궁금한 게 지금 광고 쪽 마케팅이 관심이 많은 거잖아. 네. 거기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부전공을 하면서 네. 이 SNS라든지 우리가 지금 나온 틱톡이라든지 네. 그쪽 마케팅에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공부가 되는 건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광고 쪽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요즘에는 또 마케팅에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고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지만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인사이트나 뭐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해서 그런 걸 통해서 더 이제 디벨롭하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로스 마케팅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어떻게 추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어떻게 디벨롭 할지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제 4학년이어가지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네. 하는 인턴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국계 컨설팅 회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뭐 기업들이 홍콩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을 때 저희를 에이전트로 삼아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비즈니스 직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뭐 시장조사, 뭐 리서치, 상표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전반적인 업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도 컴퍼니 세크리터리라고 약간 간사 역할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좋은 점은 좀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뭐 파이낸스 쪽도 있고 F&B 쪽도 있고 FMCG 쪽도 있으니까 좀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아쉬운 점은 근데 좀 딥하게 들어가진 못한다는 거. 그리고 좀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리진 못해요. 저희가 뭐 4대 회계법인처럼 뭐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좀 규모도 작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진로 계획이요. 그래도 아무래도 마케팅 전공이다 보니까 좀 마케팅 쪽으로 가보고 싶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마케팅이든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마케팅 쪽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딱 인더스트리를 정하자면 좀 패션 리테일 쪽으로 한번 가보고 패션 싶은 리테일.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확실히 패션이 트렌드가 가장 좀 빨리 변하는 인더스트리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터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또 트렌드를 포착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제품이나 그런 걸 런칭하고 프로모션을 런칭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면 그런 역량도 키우고 좀 마케터로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게 되면 패션 쪽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 여기 CT 대학교 다니면서 뭐 느낀 점,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뭐 기숙사, 뭐 생활, 뭐 교수님들하고 친구들이랑 생활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해 주시죠. 우선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 살았을 때는 좀 불만이었던 게 학교 캠퍼스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학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는 뭐 수업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뭐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캠퍼스 작은 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숙사에서 한 20분 전에 출발해도 저기 메인 빌딩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여기 있는 한국인들은 되게 좀 유학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온 친구들이라 그런지 좀 생각이 깊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같은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항상 도서관 가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특히.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한국인들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CT 대학교 오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지하철역하고 네. 학교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내리자마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네, 있고 맞아요. 대학교가 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와 이거 학생들 생활하기 정말 편리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학교 위치 자체도 홍콩의 좀 중심부랑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네. PT 위치가 참 좋죠. 그리고 저 모래 또 밑에 마트가 있어서 또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거기서 장 보고 좀 기숙사에서 커먼룸에서 또 키친이 있어서 거기서 요리도 해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나와서 살잖아. 네네. 혹시 반값이 얼마 정도 해? 반값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인당 못해도 한 2명이서 살면은 확실히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3명이서 각 방이 있는 방을 좀 잘 찾는다 한다? 그러면 한 7, 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 피라고 해서 전기세나 네, 월세 그렇죠. 다 포함 관리비도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고 네. 포함해서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프 캠퍼스 레지던스라고 기숙사를 못 사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호텔 같은 데 연계를 해서 한 인당 한 5, 60만 원 정도에 살게 해줘요. 뭐 각 방은 아닌데 딱 호텔 룸 딱 그 정도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의 그 정도 호텔 뭐 다 누릴 수 있고 그런 걸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호텔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럼 반값 이외에 네. 개인이 쓰는 용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거 같아? 용돈이 3,000불 쓰니까 어쨌든 한 8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정도. 네.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가끔 뭐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은 인당 한국 돈으로 한 4, 5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뭐 한식당을 가더라도 서비스 차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에게 여기 홍콩 시티 대학교를 추천하는 이유 있을까요? 홍콩 시티대를 추천하는 이유요. 리얼하게. 리얼하게요. 우리는 리얼한 거 좋아하잖아. 장단점 장단점. 솔직하게. 가끔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수업이 좀 너무 PPT만 읽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막 토론도 하고 막 내 가능성을 막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그런 렉처를 듣고 싶은데 그거보단 그냥 되게 교과서만 파듯이 그냥 PPT만 공부해서 성적 받으라는 듯이 그런 수업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장점은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선배들이 커리어톡도 자주 해주고 뭐 CV나 이런 것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에 대한 아쉬운 점? 아니고 좀 홍콩에 대한- 기대되는 점? 홍콩에 대한 기대되는 점이요. 아쉬운 점은
중국의 영향으로 좀 좋은 회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네, 에이펙도 뭐 헤드 오피스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 중국어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들어올 때만 해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진짜 부딪혀 보니까 좀 많이 벽을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미래가 너무 달라지니까 좀 많이 좌절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기대되는 거는 또 나아지면은 또 언제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고 또 위치도 너무 좋고 또 좋은 기업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잘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회는 정말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기업도 훨씬 많고 뽑아주는 데도 많고 그리고 무슨 직무 분야가 확실히 좀 더 넓으니까 그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직무도 여기 많고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에 지원하고 인터뷰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중국어 잠깐 언급해줬는데 네. 혹시 중국어를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의들이 있니? 네, 있어요. 학교에 있는데 해서 뭐 인터뷰를 보고 뭐 CV에 쓸 정도는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회화나 이 정도는 가르쳐주는 정도고. 네. 그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한번 충고를 해준다면 이런 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근데 1학년 때 꼭 친구들이 뭐 1학년 놀아야 된다 하고 막 놀고 막 GPA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에 GPA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인턴을 구한다고 하면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지표가 GPA밖에 없잖아요. 그치. 자기가 그동안 한 게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라고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도 보면은 참 잘 놀러다녀요. 애들이 막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학점 그냥 B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어나 좀 광동어라도 좀 회화라도 좀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뭐 취업이나 그런 데 크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살거나 좀 여기 로컬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을 사귀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또 그 친구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인턴을 만약에 한다면 네.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 이제 선배들 말로는 2학년 때 이제 2학년을 끝내고 이제 휴학을 해서 대외 한국이면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로 차근차근 한 다음에 인턴을 구하는 게 좀 가장 베스트고 네 대부분 2학년 마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은. 근데 저희는 뭐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2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복학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때 인턴을 한번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 인턴이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편인가? 네, 그렇죠. 얘는 좋은 회사에서 첫 인턴을 시작하면은 자기가 다음에서 더 좋은 인턴을 구하거나 또 취업할 때 확실한 메리트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인턴을 못하는 친구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인턴을 하면은 좀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많이 성장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성장도 하고 좀 인내심도 기르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하면서 네.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은 좀 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좀 부족한 과목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요. 근데 경영이나.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은 AP에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와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제가 인포메이션 시스템 부전공을 들으면서 SQL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확실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기가 좀 있고 그랬으면은 좀 더 응용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재밌게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냥 성적을 위해서만 좀 SQL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쪽이나 뭐 코딩 뭐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컴퓨터와 코딩을 약간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했으면 훨씬 더 대학 공부 따라가기도 수월했을 것 같다. 심지어 요즘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비즈니스 학부여도 코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부럽더라고요. 파이썬이나 그런 거를 자바나 그런 거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홍콩 시티대학교 마케팅학과에 재학 중인 이솔 학생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소리 학생 앞으로 커리어, 학업 모두 다 응원하고 홍콩 생활도 건강하게 잘
이어가길 바라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컨택하면서 네, 좋은 인연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